여러분, 지금 창밖을 한번 내다보십시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화려한 타워 크레인들, 과연 우리 경제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파국의 전조일까요? 대한민국 도심은 지금 유례없는 기이한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합계 출산율 0.72명이라는 인구 소멸의 경고등이 선명하게 켜졌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역대급 규모의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쉴 새 없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9년 만에 출산율이 미세하게 반등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지만 인구 유지선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요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공급은 멈추지 않는 이 기이한 현상, 이것은 성장이 멈추는 것을 두려워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내지르는 마지막 비명에 가깝습니다.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드는데도 집을 계속 지어야만 유지되는 나라, 우리는 지금 그 위태로운 설계도 위에 서 있습니다. 최근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지나가 보셨습니까? 유리창 가득 매매 딱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지만 정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손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모르나 대한민국 경제의 밑바닥에서는 지금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인구 지진에 따른 부동산 대공습입니다. 대한민국은 고도성장기 이후 여전히 건설업 중심의 경기 부양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은 약 14.2%에 달합니다. 이는 OECD 평균인 약 11.5%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통상 주요 선진국의 경우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며 이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것이 상식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국가 경제의 체질이 첨단 기술이나 서비스업보다는 땅과 콘크리트라는 전통적인 개발 방식에 깊이 저당 잡혀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건설은 가장 손쉬운 경기 부양 카드입니다. 신도시를 발표하고 레미콘 트럭을 투입하면 수조 원의 자금이 즉시 돌며 경제 성장률 지표를 방어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미래 세대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현재로 당겨 쓰는 부채 기반의 성장일 뿐입니다. 당장의 성적표는 화려할지 모르나 그 이면에는 산업구조의 불균형이라는 암세포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을 지탱하는 혈관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입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약 135.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다수 건설 현장은 시행사가 적은 자본으로 막대한 빚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는 고위험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하락기에도 공사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멈추는 순간 건설사와 금융사가 줄줄이 망하는 대재앙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전 현장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빚을 새로운 사업지에서 끌어온 돈으로 간신히 막아내는 모습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부실한 곳이 망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파국을 늦추기 위해 억지로 돈을 수혈하며 버티는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국가가 저금리 대출과 규제 완화를 통해 내 집 마련을 독려하는 풍경 이면에는 냉혹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라기보다 건설사와 금융권에 쌓인 부실 채권을 가계의 가용자산으로 치환하려는 위험의 전이 과정이기도 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파국을 막기 위해 평범한 가계의 미래 소득을 총알바지로 내세우는 셈입니다. 이제 아파트는 거주 공간을 넘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상품으로 전락했습니다. 2022년 기준 주택 보급률이 102.1%로 이미 100%를 상회함에도 대중이 주택 부족을 느끼는 것은 자산 가치가 우상향할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투기적 가치가 있는 집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586 세대와 1차 베이비 부머들이 매년 80만 명에서 100만 명씩 정든 직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안 먹고 안 입으며 버텼던 이들에게 남은 건 오직 하나,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 한 채뿐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은퇴 성적표를 받아든 그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아파트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나의 전 재산이자 노후 연금이었는데 막상 생활비와 병원비를 위해 집을 내놓으니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생 믿었던 부동산 불패 신화가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당장 현금이 없으니 집을 팔거나 평수를 줄여서 남은 30년을 버텨야 하는데 그 퇴로가 꽉 막혀버렸습니다. 부모 세대의 집을 사줘야 할 청년들은 인구 구조상 그 숫자가 절반 이하로 적습니다. 2024년 기준 합계 출산율
0.72명이라는 수치는 주택을 사줄 미래 고객 자체가 사라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고물가와 저성장에 시달리는 요노족에게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현실성 없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이들은 은행의 노예가 되기보다 현재의 행복을 선택하며 부동산 종교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산의 75%가 콘크리트에 묶여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자식 세대는 무리한 대출로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설거지를 막기보다 글로벌 자산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대립하는 두 세대 사이에서 부동산 거래는 실종되고 가격의 하향 압력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수십억 원을 지불하는 고층 아파트들의 미래는 생각보다 서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5층 아파트는 낮은 용적률 덕분에 재건축 시 높은 사업성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용적률을 한계까지 채운 초고층 아파트들은 30년 뒤 노후화되었을 때 재건축 사업성이 거의 전무합니다. 새 집을 짓기 위한 수억 원의 비용을 소득 없는 노년층 집주인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때 정비되지 못한 아파트는 급격히 슬럼화될 위험이 큽니다. 인구 감소로 사줄 사람조차 사라진 미래에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모셔온 아파트는 자식들에게 상속 포기 대상이 되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 인근 신도시 다마뉴타운은 은퇴한 노인들만 남은 고령 도시가 되었고 집값 폭락으로 상속조차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일기 신도시 또한 2024년부터 본격화된 노후계획 도시정비법 논의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문제로 갈등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집을 국가에 맡기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을 대안으로 꼽습니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가입자 수는 매년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라면 나중에 가입할수록 받는 돈은 줄어듭니다. 또한 국가가 수많은 아파트를 떠안게 된다면 나중에 이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올 때 집값 하락을 국가가 주도하게 되는 비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주택연금은 개인에게는 일시적인 방패가 될 수 있으나 국가 전체로 보면 부동산 부실을 공공 영역으로 옮기는 위험한 도박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도심 한복판에 고가 부동산이 한순간에 처치 곤란한 짐으로 변할 수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마치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메꿔주는 폰지 사기의 구조적 모순을 닮아 있습니다. 신규로 진입할 청년 세대의 숫자는 급감하고 있는데 기존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그들에게 더 큰 빚을 내어 집을 사라고 등을 떠미는 격입니다. 이제는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적 도그마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집을 자산 가치의 증식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침몰하는 배 위에서 금괴를 모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구 통계라는 거대한 파도가 이미 해안선에 도달한 이상 우리는 부채 중심의 자산 구조를 현금 흐름 중심으로 재편하는 금융 방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5060 세대는 몸집을 줄여 현금을 확보하고 배당주나 채권 같은 흐르는 자산으로 갈아타야 하며 2030 세대는 서두르지 말고 자신의 몸값을 높이며 달러나 해외 자산 같은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집중해야 합니다. 텅 빈 아파트 숲이 재앙이 되기 전에 거주라는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는 냉정한 발상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 속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따뜻하게 흐르는 현금 속에 있습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의 자산 지도를 다시 그려보아야 할 때입니다. 저희 미래연구소는 이처럼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경제적 지각 변동 속에서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현상 분석을 넘어 다가올 미래를 미리 읽고 준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미래연구소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연구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